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남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쿠바 음악 손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쿠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쿠바는 우리나라와 수교가 맺어지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멀게 느껴지고 정보도 많이 얻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이미 우리와 아주 친근하게 우리의 옆에 다가와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 럼주 그리고 시가 등도 있겠습니다. 럼주는 스페인어로는 론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바나클룹 같은 럼주가 대표적으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시가 중에서 최상급 시가로 꼽히는 것은 늘 쿠바 시가라는 점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또 쿠바 하면 복싱 강국이었고 그리고 늘 야구에서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쿠바의 수도 아바나 이미지 혹시 떠올리실까요? 아바나는 스페인어로는 라 아바나라고 부릅니다. 지금 스펠링을 보고 계실 텐데요. 라 아바나라고 할 때 H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하바나라고 알고 있는 쿠바의 수도는 스페인식 발음으로는 라 아바나라고 읽는다는 점. 그리고 영문 표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V를 B로 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바나 하면 이런 올드카와 그리고 낮은 건물들의 색깔들이 떠올리실 텐데요. 미국의 그 경제 봉쇄 정책에 의해서 아바나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성장하지 못한 부분을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주 올드한 매력을 갖고 있는 멋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쿠바 하면 쿠바 혁명을 떠올리실 텐데요. 쿠바 혁명의 상징인 체게바라 많은 분들이 티셔츠에 담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세상을 떠난 피델 카스트로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1959년에 완성된 쿠바 혁명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쿠바를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라면 말레콘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말레콘이라고 스페인어로는 발음을 할 텐데요. 말레콘은 사실은 방파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바나의 말레콘은 이 자체로도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또 여기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아바나에 간다면 꼭 말레콘을 방문해라 라는 말이 있기도 하답니다. 또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바나에서 조금 떨어진 바라데로라는 곳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사진보다도 훨씬 더 사실적이지 않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과 같은 하늘과 바다색을 또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국내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된 적도 있었던 산 카를로스 넬라 까바냐 요새에도 있습니다. 포르탈레사 네 산 카를로스 넬라 까바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인 쿠바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셨을까요?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쿠바 음악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는지 또는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이 두 가지의 양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울 페르난데스 교수의 경우에는 자신의 저서에서 쿠바의 음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의 미학을 가진 음악으로 묘사를 하면서 관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신체로 맛보고 접촉하는 복합적인 음악 체계를 세우는 것이 쿠바 음악이다. 그리고 맛을 모르는 음악가는 쿠바 음악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쿠바 음악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쿠바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또는 한 발 더 나아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세계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에 이사벨 여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사벨 여왕이 그 유명한 콜룸부스에게 배를 내어주죠. 그리고 콜룸부스가 인도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총 4차례의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콜럼버스는 이 4차례의 항해를 하고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곳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게 되겠죠. 이렇게 많은 항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랐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지점일 텐데요. 그러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이름이 콜룸부스의 이름을 따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셨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다, 새로운 곳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되었습니다. 쿠바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은 이 쿠바를 위시한 그 주변의 바하마 군도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스페인이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독립을 한 나라가 또 쿠바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살표 지점이 쿠바의 수도 아바나가 될 텐데요. 라틴 아메리카로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한 이후, 자, 지금 제가 도착한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책과 강의들에서 신대륙이라는 용어로 라틴 아메리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대륙이라는 용어는 너무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륙이다 라고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조금 사용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물론 문화적, 역사적으로 유럽이 또는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발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신대륙이라는 용어는 조금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럽인들이 주되게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환영을 했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유럽인들은 갖고 있었고 또 면역이 되었지만 중남미의 원주민들은 면역되지 않았던 그런 그 질병들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전멸하다시피 했고 실제로 쿠바에 있던 원주민, 예를 들어 타히노족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식민 지배를 위해서 중남미로 왔던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노동력이 부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은 노예들을 라틴 아메리카로 어디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데려옵니다.
물론 스페인 사람들이 노예무역을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노예무역을 했던 것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땅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그 노예로 잡혀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노예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살한 대접을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 명 정도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승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도착한 것은 1,0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건너왔고 당연히 쿠바로도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대농장 플랜테이션을 하게 됐는데요. 아프리카의 흑인들 중에서도 쿠바로 건너온 흑인들은 서아프리카 쪽에 위치하고 있던 요르바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르바족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이런 전통 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쿠바 음악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쿠바 음악을 지칭합니다. 이 음악은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억압된 그들의 의사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음악과 춤이었고, 북은 선동과 폭동을 이유로 금지당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상자나 농기구 등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영혼을 안식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전통 춤들과 노래, 그리고 발구르기 등등은 공동체의 삶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었는데요. 부족의 심장박동과 같은 북소리, 발성, 그리고 발구르기 기술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동작은 감동과 때로는 분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음악과 함께 종교도 같이 갖고 왔는데요. 아프리카의 요르바족의 종교와 기독교의 혼합 종교 형태가 또 쿠바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를 산테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의식에서 여러분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타악기를 두들기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고요. 또 춤을 추면서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거리는 것처럼 또 몸을 움직이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을 자신들에게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아프리카의 요르바족의 종교와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전파했던 기독교가 합쳐져서 산테리아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바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로 건너왔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음악과 그 음악을 또 할 수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이제 쿠바 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또 가지를 펴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로 인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될 가장 꼭 하나만 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쿠바의 다양한 음악 중에서도 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손의 리듬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손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는 룸바, 여기에는 제가 미국식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룸바는 쿠바의 음악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마치 손처럼 쿠바의 한 형태이기도 한 쿠바 음악의 한 형태이기도 한데 이 룸바는 조금 외설적이고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 인해서 좀 금지당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들은 모두 자신들의 신을 불러오는 무아지경의 그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미국식 룸바는 그 쿠바의 전통 음악 양식 또 춤의 양식인 룸바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다른 종류.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룸바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흥행을 했고요. mambo라고 해서 1940년대에 흥행했던 또 음악과 춤의 양식이 있고요. 또 들어보셨을까요? 1950년대 차차차가 있겠습니다. 또 아마 살사는 모두가 알고 계시겠죠? 1960년대에 미국에서 그중에서 또 뉴욕에서 많이 흥행했다고 하는데요. 살사도 사실은 소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룸바, mambo, 차차차, 살사 모두가 쿠바의 소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소운의 리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소운은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프리카 흑인의 종교와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의 악기 구성은요. 섹스테토라고 해서 6가지의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초기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고, 마라카스, 기타라, 기타죠, 마림볼라, 드레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클라베. 클라베는 스페인어로 열쇠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셉테토라고 7가지의 악기 구성으로 확장되어서 조금 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차이를 발견하셨을까요? 트럼펫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리듬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2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박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따따 따따 따따따 따따 이게 첫 번째 악보에 있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를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게 그 아래에 있는 악보가 되겠습니다. 한번 연주해 볼까요? 자, 이렇게만 들어선 여러분 잘 어떤 리듬인지 또 음악과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일단 박자 한번 연습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리듬으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은 위에 리듬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리듬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쿠바 음악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다 안내해 드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 리듬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재밌게 쿠바 음악을 즐길 수 있는지 살짝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에나 비스타 소시알 클럽. 자, 이 이름은요. 과거 1940년대 쿠바 아바나에 있던 엄청 유명한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바 음악 자체가 1940년대 그리고 50년대까지도 엄청 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소비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로 미국권에서 많이 쿠바로 휴양지 개념으로 넘어오고 또 돈을 쓸어 오는
향락과 유흥을 즐기러 오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쿠바에서는 돈이 돌았고요. 그리고 쿠바의 음악도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mambo, 차차차, 룸바, 그리고 살사까지도 쿠바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959년에 있었던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쿠바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당연히 돈이 돌지 않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쿠바의 음악은 세계적으로 팔리거나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쿠바의 음악은 어떤 의미에서는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좋은 역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예술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느냐 알려지지 않느냐가 갈린다는 지점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1990년대에 이르러서 1995년에 한 미국의 프로듀서가 쿠바의 뮤지션들을 섭외해서 아바나에서 녹음할 것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 쿠바의 뮤지션들을 찾아낸 이후에 이제 녹음 작업을 하는 데까지 단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이 뮤지션들은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팀의 이름을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고 다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곡 중 하나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찬찬이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까 손의 리듬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따따따따따 이 리듬을 갖고 여러분 찬찬이라는 노래를 검색하셔서 손으로 혹은 책상을 치시면서 이 리듬을 적용해서 노래를 들어보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음악적 역량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순회 공연도 많이 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쿠바 음악이 어떻게 흥했는지 또 어떻게 암흑기에 들어갔었는지 그리고 또 다시금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스페인의 라틴 아메리카 도착으로 인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졌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면서부터 아프리카 흑인들의 음악과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리듬, 음악이 쿠바의 수온을 형성하게 되었다. 쿠바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가장 유명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운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소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만보, 차차차, 살사, 룸바 등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각 시대를 풍미했었다. 그런데 또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 암흑기에 접어들기도 했지만 역시 그 실력 어디 가지 않는다. 그래서 1990년대의 그런 기획과 다큐멘터리 등으로 인해서 다시금 쿠바 음악의 매력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접 음악을 들으시면서 손의 리듬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손의 리듬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